자, 이번 선거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뭐 시작된 지방선거이다 보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네.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과연 힘을 실어줄 건지 아니면 견제할 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힘을 실어주는 전국적인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한 정당이 집권하면 10년 주기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상태였는데 촛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면서 네. 민주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굉장히 실망이 좀 큰 것 같고 더불어서 민주당과 이웃 사촌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의당도 함께 그런 네. 부분에서 좀 실망한 표심들이 이번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성적이 좋지는 않았죠. 광역 기초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정의당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고요. 전국에서 9명 그리고 광주에서도 광산구 기초의원 1명만이 정의당 소속입니다. 선거 결과를 보고 조금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너무 참담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민심이 정말 무섭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난 총선 이후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면서 정의당이 정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무언가 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찰나에 당내에 여러 가지 시민들께 실망시켜드린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시민들이 경고하는 그런 투표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제대로 안 하면 24년에도 너희들은 이렇게 심판받을 거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많이 분석을 하셨겠지만 네. 시의원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사실상 꾸준히 배출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네. 상당히 그 결과로 뼈아프게 다가올 텐데 이 결과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주 시민께 그런 면에서 너무 죄송스럽고 이제 가장 크게는 저는 투표율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낮은 생각합니다. 투표율요? 네. 너무 낮은 투표율에 정의당에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투표를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에게 이제 결국은 11회 한석을 내주게 됐는데 어쨌든 광주의 제1야당을 정의당이 해오다가 그것을 국민의힘에게 내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시민들께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대선 바로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여서 지방선거에 그 성격대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의원 23명 중에서 정의당의 장현주 시의원이 정말 한 명이지만 광주시를 잘 견제하기도 했고 뭐 그 공유 자전거라든가 공유 배달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성 청소년들 생리대 보편 지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광종 일자리가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그런 그 정책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내세우면서 정말 톡톡하게 제 몫을 했는데 네. 이런 것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제 중앙 정치에 대한 평가가 같이 되면서 좀 그런 영향 때문에 광주에 자리를 내주게 된 게 너무 안타깝고 특히 이제 정의당이 그동안에 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사람들을 제대로 대변해 왔는데 네. 과연 이런 목소리를 국민의힘 비례의원이 제대로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광주 시민께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네, 이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정치를 교체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쉽게도 이 양당제 체계를 극복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당과 마찬가지로 정의당도 비대위를 꾸릴 텐데 어떤 분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당원 당규상 이제 그 비대위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자인 원내대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소집을 하게 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상은 거기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위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대위의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그런 성격과 기간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일요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당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 대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잘해서 앞으로의 자리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그런 정의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본방을 사수하고 있는 사수님들의 의견 네, 저희가 네. 미리서 이제 출연하신다고 말씀을 드려서 정의당에게 어떤 걸 바라고 어떤 의견들이 있으시는지 오픈 채팅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른 당도 마찬가지지만 정의당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국가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노동 이슈 하면은 정의당을 떠올렸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광주 화정동 건물 붕괴 사고 등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노동자들의 마음이 좀 많이 떠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셨는데 상당히 와닿는 뼈 있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이제 그 정의당이 아마 이제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이제 1, 2번에 있으면서 네. 전에처럼 똑같이 실제로 의원들 중에 5명이 노동 관련된 출신이고 그 5명이 열심히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노동 문제는 정말 언론에서 잘 다뤄주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여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휘발성이 강하면서 그냥 작게만 논의를 해도 그게 이제 너무 크게 드러나면서 똑같은 활동을 해도 노동 문제가 너무 드러나지 않는 언론 환경이 좀 더 네.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학동 붕괴와 관련해서도 제일 먼저 지역에 달라서 구체적으로 그 피해자들을 직접 저는 가족들을 다 만났거든요. 네네. 다 만나고 실제로 작년에 국감에서도 제가 소속해 있는 환노위, 그다음에 국토위 그리고 행안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현대산업결합의 문제점도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고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건설안정특별법이 필요한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내용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일 의원단이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또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전히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외된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긴 한데 그것들이 조금 더 잘 드러내지 못한 것은 저희 한계지만 활동이 변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의당에 대한 우리 사수님들의 애정이 그래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정의당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계획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02년도에 민주노동당을 만든 이후부터 해서 네. 정말 진보 정당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잘 자리 잡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 곁에 더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원내 활동과 원외 활동이 더 잘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우리의 정의당의 상태를 좀 성찰하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서 시민들께 다가가려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오늘 그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유권자분들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여당, 야당, 또 정의당 이렇게 골고루 관심을 네. 갖고 공정하게 좀 살펴보면서 네. 그 다음에 선택하면 더 좋은 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반성도 하게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의당을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광주 시민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대선을 겪어서도 아시겠지만 양당은 서로 혐오하면서 더 나쁜 정치를 강화하는 방식이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 살 수 있으려면 다당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그런 다당제를 잘 실현시킬 수 있도록 더 각고의 노력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